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는 파레토 효율의 구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얘기 용어부터 설명하면 우리가 한계 대체율,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다음에 한계 기술 대체율,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우리가 MRTS라고 할 거고요. 저 한계 변환율,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MRT.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파레토 효율을 이번에 설명하고 그걸 도출해내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우리가 MRS다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부를 거고요. 한계 기술 대체율은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에서 marginal MRTS 이렇게 부를 거고요. 한계 변환율은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에서 MRT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그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이 됐을 때 파레토 효율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도출해낼 건데 일단은 뭐 우리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교환의 효율성 그 다음에 생산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과 교환의 이 두 가지의 종합적인 효율성 조건, 이것을 도출해낼 거예요. 그래서 도출해내는 것이 이제 그 지점이 바로 파레토 효율이다. 이렇게 도출을 할 건데, 우리가 이런 약자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자, MRS는 뭐라고 했어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쵸? 한계 대체율을 말하는 거고, MRTS는 뭐라고 했어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MRT는 뭡니까?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한계 변환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파레토 최적에 대해서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출해낼 것이 바로 이 그림과 같은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생산의 파레토 최적선, 무차별 곡선을 통해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도출해낸 다음에 또 사회적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계 변환율을 도출해내는 이거를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종합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간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각각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핵심적인 거 우리가 한계 대체율이 핵심적인 용어였고 한계 기술 대체율 또 핵심적인 용어고 생산 변환 곡선 각각에 대해서 그 개념이 어떤 건가 그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건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짧게 설명을 이제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그 한계 대체율 개념을 한번 먼저 보시죠. 한계 대체율 개념. 자, 그러면은 일단은 X축, Y축이 먼저 뭘 의미하는가 알아야 되겠죠? X축은 여기 한계 대출율 그림에서 X의 소비량이고 Y축은 뭡니까? Y축은 제와 X가 아니라 Y의 소비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은 X는 Y는 이만큼 소비하고 있다. 기울기가 뭘까요? 기울기. 기울기는 이제 아까 표현해둔 MRS잖아요. MRS 한계 대체율 A의 그다음에 XY 네, 이라면 없지만 이제 XY의 뜻은 뭐냐? X를 한 단위 더 얻기 위해 한 단위 더 얻기 위해 Y를 몇 단위까지 포기를 해야 되느냐? Y를 얼마나 그거에 개인적인 그 주관적 교환 의사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한계 대체율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왜 흰다고 했어요? 이렇게 왜 X를 조금 처음에는 조금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X와 Y의 비율이 X가 늘어날수록 Y가 어떻게 돼요? 한 단위를 더 늘리는 게 이렇게 원점을 형태로 이렇게 생긴 곡선이 된다. 무차별 곡선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했죠. 음,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그쵸? 그것은 이제 한계의 기술 대체율 MRTS를 말하는 거고 이제 노동 L 이렇게 X축이고 자본 K 이게 Y축에 됩니다. 그러니까 등량 곡선에는 이만큼의 노동과 이만큼의 자본으로 만들어내고는 같은 양의 생산량 등량 곡선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타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을 한 단위
뭐 줄이고 늘리고 했을 때, 노동을 한 단위 줄이고 늘렸을 때, 그러면 Y, 어, 아, 축에 있는 이 K 자본을 뭐 얼마나 더 써야 되는가, 덜 써야 되는가. 그쵸? 기업의, 생산 기업의 생산 요소를 이 두 가지라고 했을 때, L과 K라고 했을 때, 같은 생산을 유지하려면은 이렇게 얼마나 교체를 해야 되는가 상호 그런 교체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제 곡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음, 여기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는데 한계 변환율 MRT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X축은 사회 전체의 재화 X의 생산량이에요. 여기서 사회 전체로 이제 보는 거예요. 개인 단위가 아니고 여기 Y축은 재화 Y의 사회 전체의 생산량을 보는 그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게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뭐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좀 짧게 설명을 한다면 일단은 이 볼록한 이것을 네,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 그쵸? 생산 가능 곡선. 그러면 곡선의 그러면은 기울기는 뭐냐? 요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요 기울기. 기울기는 MRT. 즉 생산 변환을 나타내는 한계 생산 변환을 나타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계 변환율을 나타내는 그래서 요거 기울기 x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제 저기 되느냐? 그런 거는 왜 PPF라고 해서 이거 프론티어인데 프로덕션 한의 possibility가 이렇게 프론티어가 형성이 된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뭐 기회 비용의 체증이라든지 뭐 X 생산을 늘릴수록 Y의 기회 비용이 왜 더 커지고 더 작아지는지 그런 것을 나타낸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G-Worth Box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각각이 뭘 나타내는지 그것만 일단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MRS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교환 선택. MRTS는 생산 기업의 생산 기술. 이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 교환의 선택. 그 다음에 사회의 생산 구조의 선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는 뭐냐면은,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돼. X를 얻으려면 Y를 포기해야 되고, Y를 얻으려면 X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L을 얻으려면은 K를 포기해야 되고, K를 얻으려면 L을 포기해야 되고, 이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얼마나 포기하는가라는 논리를 다른 수준, 개인, 소비자, 그다음에 생산,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 단위로 우리가 본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잘 도출하기 위해서 엣지워스 박스라는 게 있어요. 엣지워드라고도 엣지워스라고도 하고 그게 뭐냐면은 이 엣지워스 박스가 어, 그 재화의 배분, 그렇죠? 또는 두 가지 요소의 배분을 하나의 그림에서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서로 어떻게 접하는 지점. 거기에 그것의 집합이 또 어떻게 계약 곡선들을 이루고 있는가, 컨트랙 커브를 이루고 있는가, 즉, 파레토 효율의 배분의 집합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 일단 간단히 시작을 해보죠. 네. 왜 박스냐고 하면, 왜 엣지워드 박스라고 하면 이게 박스가 돼 있잖아요. 그쵸? 어,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재화 X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재화 X, 그리고 그거의 총량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total endowment of X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 Y는 뭐예요? 재화 Y의 총량이에요. total endowment of 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재화가 있어요. goods가 어떻게 allocate 되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왜 그러면은 박스 형태로 되냐? 이거를 두 가지 있죠? 요거를 더하기, 여기 더하기요. 두 개를 포개 놓은 거예요. 뭐를 했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A라는 사람의 원점이에요. 여기는 B라는 사람의 원점이야. 그 배분 상태를 이렇게 포개 놓은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가져가서 포개 놓은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먼저 A의 무차별 곡선을 먼저 볼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자, A가 소비하는 양이고, Y는 뭐예요? A가 소비하는 Y의 양이에요. X축은 A가 소비하는 X의 양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곡선, 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파란 선이 나왔는데, A에게는 효용이 똑같아요. X, Y의 조합으로 효용이 똑같은 선이 indifferent하다.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선을 이렇게 이어놓은 겁니다. 동일한 소비 조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는 각각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 되겠죠.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가격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가격선하고 이제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격선은 꼭 만날 때, 가격선이 만날 때, 거기 그 접점이 바로 MRS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효용이 동일한 소비 조합, equal utility combination을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무차별 곡선이. 그러면 이 곡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 가격선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한계 대체율.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은 MRS가 여기서 되는 겁니다.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MRSAXY라고 이제 나타나는 거고. B도 똑같은 거예요. B의 무차별 곡선. B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XY가 있고 예산이 이렇게 된다. 그 두 가지를 포개어 놓은 겁니다. 포개어 놓은 건데, 자, 그러면은 XY. 이렇게 있고 B는 indifferent 커브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고 뭐 A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고 가격선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되느냐 A와 B의 소비를 같이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더 좋은 조합이 가능하냐 그거를 보여주고 B도 더 좋아지고 A도 더 좋아지고 뭐 이런 점들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계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 이익이 되는 mutually beneficial한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박스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다음을 이제 봐야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소비재간 그거를 X, Y 아까 이제 똑같은 얘기 여기 봤던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이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뭐냐? 엣지, worth, box로 했을 때, 그렇죠? 우리 똑같이 했습니다. 자, 소비자 A와 B가 있어요. 어, 그러면은 그 A와 또 B가 그 한계 대체율이 서로 갖춰지는 지점이 어디냐? 예? 그 지점이 바로 시장 가격 비율과 일치하는 지점, 바로 소비자 간 재화 배분의 파레토 효율점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우리가 도출해내고 싶은 거예요. 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균형점에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자 이게 요렇게 된다고 봅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상품 가격선을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그러면 X하고 Y의 가격에 이렇게 비율이 될 거고 그게 마지널 레이트 오브 서브스티튜션 여기서 만나잖아요 접점이 이렇게 마지널 레이트 오브 서브스티튜션 나타낸다고 했죠 이렇게 되는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내는 거고 자 여기만 나타낼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어, 뭐예요 그러면은 어떤 때자 여기서 1번, 2번을 나눠서 보죠. 1번. 1번에 배분점이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게 2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A잖아요. 여기 초록은 A예요. A. A에 있어서의 무차별 곡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A의 효용 감소는 없이 뭐만 증대돼요? B의 입장에서 B의 효용이 증가되고 있잖아. A의 효용은 변화가 없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나는 지점보다 여기에서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만나야 되겠잖아요. 두 개의 무차별 곡선. 요게 A의 무차별 곡선이고 요게 B의 무차별 곡선이라면은 얘네 두 개가 만난다는 점이 뭡니까? 사회에 얘네 둘을 사회로 보는 거예요. A와 B의 둘 간의 사회에서
여기가 사회의 총 효용이 증가되는 지점이에요. 요 지점보다는 요 지점에서보다 더 갈 수 있잖아. A는 일단 손해가 없고, 그렇죠? 파레토 효율의 정의에도 잘 A는 전혀 손해가 없잖아요. 근데 B는 늘어나. B의 효용은 여기까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까지 하면, 근데 여기서는 A나 B가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지점이 이 이상은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이제 가격선, 상품 가격선 놓고 봤을 때.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두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과, 그렇죠? 그렇죠? 일단 두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이 이제 일치해야 돼. 근데 그 지점이 바로 또 상품 가격선의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치야. 왜냐면 접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접선이 됐을 때 이게 바로 파레토 최적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MRS AXY. 그쵸? 뭐냐면은, 자, 이걸 봅시다. 이게 MRS A의, XY에 대한 A의 MRS예요. 그쵸? 이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됩니다. 자, 그것이 MRSB. 이게 MRSB. MRSB와 BXY에 일치하는 지점, 요 지점들이 바로 어떤 지점이에요? 상품 가격선, PX와 PY의 비율, 그 상품 가격 비율, 요거, 요 지점들이 바로 파레토 최적점이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 조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A와 B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A와 B의 소득 수준. 그러니까 가격선이 다 다른 거지. 예산선이 다 다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M을 봅시다. M. 누가 돈이 더 많은 상태예요, M은. M은. 요게 A잖아. A는 요만큼밖에 XY를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에 가깝잖아. 그쵸? A. 그럼 A가 돈이 많겠어, 없겠어? A가 돈이 더 없겠죠. B보다. 얘는 이만큼 XY를 할 수 있는데. 그쵸? 자, 그럼 B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만큼까지 얘는 그 XY 조합을 할 수 있어. B가 돈이 더 많은 상황이죠. 이 상황은 A보다. 반대로 여기는 어디예요? A가 여기까지, 원점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 무차별 곡선 여기야. XY의 조합을 이렇게나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B는 뭐야? 여기가 원점이죠? 근데 무차별 곡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돈이 좀 별로 없는 거죠. 예산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X, Y의 예산에 따라서 뭐 가상의 선을 그어본다면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둘의 예산의 차이에 따라서 이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파레토 최적점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다 파레토 최적점이에요. 파레토 최적 교환의 파레토 최적 소비자 간 재화의 효율적 배분 조건을 충족하는 선을 이렇게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아주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제품 간 생산 요소로 이제 바뀌어요. 제품 간 생산 요소. 효율적 배분 조건이.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얼마만큼 각 재화가 생산돼야 되느냐, 사회의 총 생산량을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자, X를 얼마큼 생산하는가에 대한 거고 원점이에요. 원점. 여기서 X를 얼마만큼 해야 돼. 여기는 Y. 여기 바뀌었죠. 지금 같은 Hworth 박스로 하는데 여기 바뀐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자, K 캐피탈이에요. 캐피탈. 렐은 뭐예요? 레이버. 그러니까 노동하고 자본이 여기가 있고, 그럼 X를 얼마나 생산할 거냐, Y를 얼마나 생산할 거냐에 대해서 K와 L의 조합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똑같은 이제 논리로 진행이 될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X 관점에서 L하고 K를 섞어서 만들 수 있는 똑같은 X의 생산량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요거는 K는 요만큼, 그러면 L은 요만큼 해가지고 하는 거랑 K를 요만큼, 금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서 Y는 여기 L은 요만큼 하는 거. 그게 생산량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뭐의 생산량을? X의 생산량. 그래서 여기는 등량 곡선 개념이 나오는 거죠. 등량, 같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MRTS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어, 두 가지 요소는 뭐예요? L이라는 요소와 K라는 요소.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요 초록선. 요게 초록선을 나타내는 거다. 자,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 파란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은 왜냐면은 Y에 대해서 Y 시작점 여기에요. Y의 원점 0Y. 그래서 이만큼 이것도 이제 가격선. 이제 돈이 무한대로 있지는 않으니까 이제 각각의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많이 어, 자, Y를 최대한 많이 생산할 수 있어. 등량. 뭐를 조합을 해서 K, Y하고 L, 노동하고 자본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같은 양, 등량 곡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이 기울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기울기가 뭐다?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인데, 요게 그 Y에 대한 거다. 하는 선. 뭐 요소는 뭐야? 레이버하고 그다음 캐피탈 두 가지 섞었어. 파란 곡선을 나타내는 게 요식이고 이게 같아지는 지점, 이 같아지는 지점 이거 만나야 되잖아. 왜 만나야 돼요? 1과 2를 비교해 보자 이거죠. 자, 1에서 2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X 생산량은 어때요? X 생산량은 여기는 등량이니까 똑같잖아. X 생산량은 똑같은데 뭐 할 수 있어요? Y를 더 늘릴 수 있잖아. Y 생산량 이만큼 더 늘릴 수 있잖아. Y가 이만큼 하게. 이 지점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데 이 지점보다는 Y를 여기서 했을 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적 지점은 요게 두 가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MRTS X의 LK 조합, MRTS Y 생산 재화에 대한 LK 조합이 만나는 지점이 요소 가격선이다. 요소 가격선, 그 접점, 요소 가격선 이렇게 설정되는데 이거 W하고 R이라는 게 갑자기 나왔죠. W는 뭐냐면은 웨이지 레이시예요. 웨이지 레이. 그러니까 노동을 대한 거는 이제 웨이지 레이시 있을 거고 R은 뭐냐면은 렌트, rate of rent 뭐냐면은 이제 자본을 했을 때 자본을 빌리는 비용이라든지 뭐 자본으로 뭐 기계를 샀을 때 뭐 그 렌탈하는 비용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자본에 대한 거예요. 자본을 쓰는 비용이고 이거는 임금을 쓰는 비용. 그게 요소 가격선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럼 M점은 뭐예요? M점은 Y가 생산 비용을 많이 쓰는 거죠. 돈이 많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지나 이거 R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까 미안해요. 여기 파란 선도 많이 쓰는 상태. 요만큼 Y가 많이 쓰잖아. 이만큼을 쓰잖아. 이만큼의 조합을 이렇게나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X는 어때요? 어,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는 Y에 많이 투입이 된 거고 여기는 X에 많이 투입이 된 건다. 그렇게. 근데 이게 만나는 점이 최적 지점이다. 반대로 뭐 여기에서도 그게 형성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보면 뭐예요? 자, X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돈을 써가지고 조합할 수 있고, Y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조금만 돈 써서 이제 어, 나타내는 거고, 접점이 이렇게 된다. 같은 논리, 같은 논리로 계속 이어져 있는 거고, 그거를 종합한 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봤던 그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도출해 나가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방금 봤던 거잖아. 바로 요거잖아요. 뭐.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점, 이 지점, 그죠? 이 지점. 자, 생산의 파레토 최적선이 있잖아. 또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되더라. 생산 가능성 곡선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X하고 Y에 대해서. 그쵸? X하고 Y에 대해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도출되더라. 생산 가능성, 이게 프론티어. 어, 그러면 요게 생산 가능한 거고, 그런 거하고 뭐하고 만나야 된다고 여기서 보냐면은, 이제
사회적 무차별 곡선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산 가능 곡선하고 이제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 한계 변환율, 요 지점 한계 변환율, XY 가격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K에서 교환의 최적점이 형성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이 지점에서 생산되더라. 그럼 여기에서의 한계 변환율이 이렇게 이 기울기로 생산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상품 X를 기준으로 A는 뭐 1을 배분받고 B는 2를 배분받는 예를 들면 그런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최종적인 파레토 최적 상태이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요거하고 만나는 여기 그 지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이걸 왜 하는지, 생산과 교환의 최적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MRT XY가 MRS A의 YX고 그게 MRS B의 XY가 만나는 지점으로 하면 생산과 교환의 최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 소비자 간 효율은 뭐라고 했어? MRS라고 했잖아. 교환의 파레토 효율. 생산자 간의 효율은 뭐야? MRTS. 여기에 L과 K의 조합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자 간은 뭐예요? X와 Y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사회 얘기로 하면 생산과 소비의 연결 조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사회가 포기하는 비율 MRT잖아요. 그럼 그게 사람들이 감수하려는 비율 MRS와 같아지는 지점으로 해야지 된다. 자, 만들고 있는 구조와 원하는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을 때 그것이 생산과 교환의 최적 지점이 되고 거기서 생산을 해야지 또 소비를 해야지 이제 그 사회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레토 최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식이 이제 핵심이고, 사회가 X 단위를, X를 1단위 더 만들기 위해 포기하는 Y의 양, MRT,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A가 느끼는 교환의 비율, B가 느끼는 교환의 비율과도 같아지는 건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생산자의 판단, 소비자 A의 판단, 소비자 B의 판단, 그것이 완전히 일치하는 지점이 존재하게 된다. 어, 그렇죠? 그럼 생산자 쪽에서 X, Y를 어떻게 조합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K와 L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느냐? 그리고 A와 B가 어떻게 조합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최적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파워풀하고 재밌는 툴이죠. 여기가 사회 전체의 파레토 최적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지금 뭘 했어요? 생산 내부의 효율을, 생산의 파레토 효율을 말했잖아요. X제와 Y제 산업이 노동 L과 자본 K를 나눠 쓰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등량 곡선을 우리가 아이소퀀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소퀀트가 접하는 점들이 생산의 계약 곡선이 되고 여기가 생산의 파레토 최적 지점. 그렇죠? 근데 여 단계에서는 아직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 그것까지 얘기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왼쪽 그림은. 오른쪽 그림 가야지. 주어진 자원으로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효율적인 생산 구조까지만 왼쪽은 나타내 주고 있는 거고, 이거를 생산해서 상품 시장으로 이동시켜 보잖아.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서 결정된 효율성의 생산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로 나타내 보자. 그거 아니에요. Frontier, 그 PPF라고 하죠.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생산 가능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럼 그 기울기가 뭐겠어요? PPF의 기울기는 뭘 말하겠어요? 그게 바로 MRTXY겠죠. X 한 단위 더 만들기 위해서 파이가 포기해야 되는 Y의 양.
사회적 기여의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사회 전체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소셜 어퍼튜니티 커스트가 되겠죠. 알겠죠? 그럼 오른쪽은 뭐냐면은 소비의 효율, 소비의 교환의 파레토 효율. 근데 사회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X와 Y의 무차별 곡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의 가격선이 나오잖아. 하나의 가격선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만나는 지점 MRS가 A가 XY에 대해서 MRSA와 MRSB가 만나는 지점이 성립하잖아. 이 점이 뭐라고 했어요? 교환의 파레토 효율점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쭉쭉쭉쭉쭉쭉 이제 이어갈 수 있다.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만드는 비율과 원하는 비율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MRTXY랑 MRSXY를 이제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회가 실제로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비율과 사람들이 소비에서 감수하려는 것을 포기하는 비율, 그거를 좀 맞춰야 된다. 그게 바로 파레토 옵티멀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간에서는 너무 지금 효율적이어서 더 이상 이득이 되는 교환이 없어. 다시 한번. 그게 MRSA가 MRSB랑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산업 간에, 그러니까 X 산업, Y 산업 간에 더 이상 생산 요소 재배치를 가지고는 생산 증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인 상태. 그건 MRTSX가 MRTSY랑 같아지는 지점이잖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가 만드는 어, 생산의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라면 MRT가 MRS와 일치하는 지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합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소비자가 더 이상 이득이 되는 교환이 없을 정도의 효율성. 두 번째로 산업 간에는 두 산업 간에 더 이상의 생산 요소 재배치로 생산 증가가 불가능할 정도의 효율성. 그리고 세 번째, 사회가 만드는 구조와 사회가 원하는 구조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MRT가 MRS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세 가지가 독립하게 성립하면은 파레토 효율의 정의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뭐예요?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려면 파레토 효율이 뭐예요?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려면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파레토 옵티멀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시장 경제의 이상적 기준이 되는가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경쟁 시장을 보자. 자, 뭐 소비자는 뭐예요? MRS가 뭐예요? 뭐됩니다. PX와 PY의 비율이 되지. 그렇죠? 그럼 생산자 입장은 MRTS잖아요. 생산자는 MRTS. MRTS는 뭐예요? 아까 rate of wage, W 있었죠? 그거하고, rate of rental, 돈 빌리는, 자본 빌리는, 자본을 쓰는 비용, 그거의 비율, 그게 MRTS로 되고. 산업 간에는 뭐예요? MRT는 결국은 X의 마지널 코스트, Y의 마지널 코스트, 이게 비율이니까, 그게 바로 MRS, PX하고 PY의 기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MRT는 뭐예요? MRT가 어떤 지점이에요? MRSA가 되는 지점이고 MRSB가 되는 지점이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First Welfare Theorem이라고 해서 제1 후생 정리라고도 이게 이제 파레토 효율적인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도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무차별 곡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마지널 레이트 그렇죠? 한 개.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엣지 월드 박스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포개어 놓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최적 지점을 도출해 낸 겁니다. 자, 여기서 할 말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너무 좀 재밌고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이런 지점이 이제 존재하는 거를 이제 도출해 낸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한 거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가 생산 요소가 이제 L과 K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합해야 되지? 효율적인 지점이 있어. 그러면서도 그 A랑 B가 있는데 사회에 걔네 둘 다 아주 언해피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둘이 좀 뭐 손해나 이득을 보지 않는 어떤 뭐 최적 지점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확대해가지고, 그러면은 얼마만큼 누가 얼마만큼을, X, Y 재화가 있는데, 그럼 X, Y 재화만큼을 얼마만큼 또 가져가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가 X라고 Y하는 재화에 대해서, 그걸 생산하는데 또 L과 K가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충족시키는 하나의 점이 있다. 그게 파레토 최적이다. 얼마나 파워풀해.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생산에 있어서도 아주 그냥 효율적이고, 그렇죠? 소비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을 때도 사회적으로도 그게 뭐 A하고 B하고 했을 때 더 이상 더 누군가를 더 좋게 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더 나빠지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지점이잖아요. 없을 정도로 최선의 지점이잖아.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회에 그러면 단 하나의 정답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배해야지 또는 이런 식으로 배분해야지 정답이다. 원 베스트 웨이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야, 그럼 평등은 어쩔 건데? 공정은 어떨 건데? 그게 과연 평등해? 그게 과연 공정해? 그게 바로 과연 사회적으로 안전해?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여기서 포함할 수 있느냐? 정답이 하나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까지 이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라.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엣지월스 박스라는 걸 사실 우리가 단순화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생산 요소도 L과 K, 노동과 자본으로 좀 어떻게 보면 단순화했고, 그다음에 사람도 우리 A랑 B밖에 없잖아. 그렇죠? 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재화는 X, Y 두 개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봤을 때 근데 경제학, 미시경제학에서는 특히 그거를 전체 사회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 논의가 확대되잖아.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두 재화를 가지고 또 기업들이 XY라는 재화를 두 가지의 생산 요소 LK를 가지고 하는 거를 사회 전체로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경제 주체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사람도 A, B가 아니라 많아지고 하면 과연 두 사람 가지고 두 개의 생산 요소를 가지고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했던 거를 그거를 이제 정확히 치환해가지고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느냐. 그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불만 없는 배분 가능하다는 건데 그런 게 실제로 있을 수 있어? 한 사람도 세상에 그러면은 사회에서 한 사람도 어느 한 사람도 불만이 없는 상태여야 되는데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태여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누군가 손해보는 정책이 발생할 수가 있나?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누가, 나 이거 정책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 너네는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지 마. 나는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야, 너네 파레토 최적은 네가 몰라서 그러잖아. 이건 네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근데, 파레토 최적을 네가 모르는구나. 하나의 정답이고,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정답이고, 그러므로 이게 너에게도 정답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 정책은 파레토 기준을 거의 충족시키기 쉽지 않죠. 불만도 없어야 되고 그러면 모든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집단이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다. 그럼 생산성이 낮은 집단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생산성과 그리고 경쟁력만 가지고 정책을 짜면 파레토 기준 자체가 약자에게는 좀 불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정성, 형평성, 사회적 안전 이런 거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약육강식으로 흐를 수 있는 어, 여지가 있죠. 도덕적 뭐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야 이게 어? 사회가 이렇게 배분돼 있고 뭐 하니까
사실은 네가 이걸 약탈적인 무한 경쟁으로 보지만 그게 사실 도덕적으로 선한 거야. 어? 누군가가 더 좋아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더 나빠져야 하는 상황. 그게 반복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 누적돼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 불평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야,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하지 마. 구조적 불평등이 아니고 여기가 이퀄리브리움이야. 이퀄리브리움이야, 여기가 사실은 가장 사회적 최적점이야. 라고, 이게 파르토 최적점이야. 라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여지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것에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부분이 녹아 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 강의 파레토 최적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